익산에 가서 강아지들 밥 주고 식물들 물 주고 오랜만에 애기 보고 이러고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찍어서 올렸던 영상은 제 작업실 그 계약 끝나고 나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 전에 오픈하는 게 좀 이렇게 뭐 공개돼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고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풀 생각이고요. 이제 오늘 본 신문 중에서 며칠 전에 동해에서 4.3 지진이 있었잖아요. 4.3. 이게 이제 동남해안 쓰나미가 이것도 쓰나미가 올 징조거든요. 제가 강원도 불났을 때 불난리 이후에 물난리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요. 일본 지진에 의해서 응력이 우리나라 동해안,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미 쌓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뭐 후쿠시마 그때 쓰나미 때 그때도 그 이후에도 쌓였을 것이고 그래서 뭐 후쿠시마 그때 그 쓰나미 급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약하거나 하는 정도의 지진과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징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진지하게 쓰나미 피해를 볼 만한 데에서 이사를 가라고 권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전할 확률을 조금 높이는 게 자연재해로부터는 정말 미리 대비하면은 굉장한 그 이득을 봅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그 포항이 그러니까 지열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원인이 꼭 그거 하나뿐일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진이면 원인은 여러 가지인 거죠. 그 인공 지진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실수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방화제가 됐겠죠. 새로 나온 신간 중에서 게임의 이론, 놀이에서 디지털 게임까지 게임의 이론. 누가 게임을 시간 낭비라 하는가? 미래 사회가 호모 루덴스 사회로 간다고 제가 자주 강의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이후에 여러 권이 나왔는데 이제 그 제목을 맨 처음 썼던 저자가 요한 하위징어, 호모 루덴스에서 문화 자체가 놀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놀이로 시작해서 놀이로 끝나는 거죠, 문화가. 그리고 인간은 문화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산업력군, 일군에서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문화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고. 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는 위대한 과제를 대하는 방법으로 놀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의 징표이자 본질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 모든 위대한 일은 그것을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도 했고, 그래서 이 게임 산업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몰입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AR이 점점 발달해지고 5G까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게임 산업이야말로 제2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떤 제2의 삼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런 흐름을 자녀 교육에 연관 지어서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녀를 게임만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학원을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가 놀이문화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문명 전체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아이가 즐기지 않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미래의 어떤 인간들의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될 것이고,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신간 중에서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상하 해가지고 거의 각권 48,000원, 두 권 사려면은 96,000원이 어마어마한 책이 나왔는데, 잘 안 보이죠? 짠짠짠 초점이. 예전에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역 64개가 라이프니츠한테 전달이 되고,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만들고 그것이 컴퓨터가 되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이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처음 봤는데, 좀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은 굉장히 그 기술 후진국이었고, 뭐 화약, 종이 해가지고 중국 쪽이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났었죠. 우리나라도 축구기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양의 과학 기술이. 그래서 이제 유럽은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뭐 이런 책이 있었고요. 근데 바로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철학에 있어서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이 동양의 유교 철학에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주역에서 충격을 받았다면은 서구 유럽의 철학은 공자에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근대화는 세속화, 평등, 종교적 관용 등으로 특징 지어지나, 이런 관념은 그런 어떤 유럽의 근대적 사상들은 헬레니즘이나 헤브라이즘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외부 충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공자 철학이 유럽 철학의 서양 철학의 어떤 핵심을 파란을 일으켰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전부터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환빠 얘기할 때, 그 환빠들의 전체 의견을 찬성하진 않지만, 그 어떤 그 환인 환웅 단군의 그런 어떤 중추적인 어떤 맥을 현재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 잇고 있다라는 건 제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양의 그 뭐 마르코 폴로라도 있었지만은, 서양의 정치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에 이 동양에서 건너간 어떤 전파된 것이 촉매 또는 방아쇠나 또는 강한 충격이 되었다라는 것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공자 철학하고 그 책 제목에서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이런 책 제목에서 그 중국에 한국은 배제되어 있는가라는 점이죠. 거기에는 저는 이제 뭐 환빠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 어떤 우리 한민족의 고대의 문화유산이 중국을 만들었고, 다시 또 그 중국이 유럽의 근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주 제목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런 책 제목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중국이 문호가 열리고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언제든지 중국에 가서 유물이나 유물 유적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다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00평 화실이 계약이 되면은 그 정말 판타스틱한 500평이 이렇게 넓구나. 400평만 봐도요 축구장에 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500평이면은요 저 끝까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행기 경납고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 보이죠. 보통 이제 비행기 경납고는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보면 한 1000평 정도 돼요. 그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행기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근데 500평도 굉장히 넓죠. 탱크가 정말 탱크가 10대 정도 들어갈 정도? 아무튼 나중에 실내 한번 계약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